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 회장 홍규철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소상공인 방송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꾸준히 소개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권리주장을 위해 새로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방향 등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 방송의 발전과 꾸준한 청취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해마다 실시하던 오프라인 시책 설명회 개최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분석해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의 22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인 1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3대 과제에 집중 투자될 방침입니다. 22년도 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부분, 둘째,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부분, 셋째,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부분, 넷째, 공정한 거리 질서 구축 및 상생 협력 촉진 부분입니다. 이 중 오늘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방안과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전 내역을 보면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기 보정률 80%로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10만 원이었는데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역시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해당되었는데 22년도부터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업소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1인당 10만 원 정도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을 20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3조 2천억 원 가량 확보했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표심을 얻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신용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이달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대출 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서 1에서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며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프로그램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고, 소진금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에서 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2차 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신고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오브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연 1% 고정금리로 최대 2천만까지 융자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예산은 2조 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기지원 분야인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경개선 패키지 사업에 238억 원, 폐업지원과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상환 및 재기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브릿지 보증에 5,420억 원, 재도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취업, 재창업 패키지 사업 예산으로 317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과 온라인 혁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점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인구 분석까지 강화하여 2023년까지 구축 완료하여 창업의 실패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5,000여 개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휠러, 키오스크, 푸스캐너 등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과 모바일 예약 및 주문 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스마트 오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존 전통시장 중 34개소의 시장을 디지털화하고 카드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여 온라인 매출을 증대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매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비 방식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인데 어도비 등 주요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이 할부를 떠나 사용기간 동안만 납부하는 월납으로 바뀌면서 정수기, 안마의자, 렌탈과 같은 언제든 쉽게 탈퇴하고 재구독할 수 있는 또한 더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패턴을 소상공인 업장에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 플랫폼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100년 가게를 중심으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밀키트 제품 60여 종을 개발, 배달과 포장을 추구하는 고객을 만족시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의 제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올 4월부터 지역상권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임대료가 일정 기준 이상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수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생구역과 점포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들은 대다수가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이었지만 지역상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 함께 구역을 설정하고 방향을 잡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실제 현장의 관계자들이 판을 짜고 지자체가 도와주는 개념의 구역 설정으로 지역 상생구역은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 대규모 점포, 사행행위 업종 등 업종 제한을 함에 있어 지역 상생협의체의 의견이 중시되며 자율상권조합에는 각종 지원과 특례가 중점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상권 르네상스 지원 사업이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는 28개소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흐름을 보면 전통적인 판매 방식을 고집하는 소상공인들의 체질을 개선하여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우리 동네 소상공인 어플을 개발하고 구멍가게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kr 도메인을 구입하여 소상공인 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워놓은 2022년 정책 방향 중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